백날 하루 종일 차트 분석해보세요. 나오나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거 볼 시간에 10년물 국채금리 이거 보라고. 트럼프 푸시 언제 나왔고 언제 떨어졌고 어떻게 나올 거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아무리 차트 잘 보더라도 트럼프 정책 하나 SNS 글 하나로 바뀐다고. 자, 여러분들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지금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져서 4.48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가 4.59, 4.6 거의 찍기 일보 직전. 자, 여러분들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저번 달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월 9일 날요. 4월 9일이죠. 요때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세세하게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틀 뒤인가 그럴 거예요. 4월 11일 날. 요때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발표를 했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셌어. 막 50%, 막 40% 이렇게 때리니까 시장이 무너지고 막 흔들리면서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때렸어요. 그리고 90일 유예 때리기 전에 미국 주식 사야 된다. SNS로 매수 글을 올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때 트럼프 푸시 나왔는데 트럼프 푸시 나온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트럼프 푸시 나온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트럼프 푸시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부양 정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밑에까지는 시장이 빠지지 마. 하락하면 안 돼. 정부의 도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떨어져서요.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요. 이것도 맞아요. 왜? 미국 주식시장이 가격이 하락하면 미국인들의 노후연금, 은퇴 노후연금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죠? 그럼 미국 지지율도 낮아지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 미국인들 소비도 꺾입니다. 그럼 소비가 꺾인다는 건 미국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꺾여요. 그럼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주식 가격 하락하는 거를 막아줘야죠. 근데 그 미국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국채금리죠. 이것 때문에 트럼프 푸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4월 11일 날 4.49, 4.5까지 튀었죠? 이거 팍 튀었죠? 이거 팍 튄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팍 튀었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트럼프 푸시 나왔던 겁니다. 트럼프도 항복 90일 유예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 트럼프 푸시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똑같네요. 동일선상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며칠 전에는 그때보다 더 높았어. 4.56이야. 얼추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만 보고 딱 얘기해봅시다. 조만간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트럼프 풋. 한 달 반 전에 나왔던, 요때 나왔던 트럼프 풋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트럼프 풋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 틀어놓고 백날 하루 종일 그냥 차트 분석해보세요. 나오나. 시장 방향성이 나오나.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거 볼 시간에 10년물 국채금리 이거 보라고. 트럼프 풋이 언제 나왔고 언제 떨어졌고 어떻게 나올 거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 아무리 차트 잘 보더라도 트럼프 정책 하나 SNS 글 하나로 바뀐다고요. 이거 보셔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 풋이 나오려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은 국채금리 올라간 거 내려줄 겁니다. 트럼프 베센트 10년물 국채금리 낮출게요, 내릴게요. 근데 지금 오히려 올라갔죠. 그럼 낮춰주는 정책을 꺼내야겠죠. 그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거. 방법 뭐 있을까? SLR 규제 완화. 아까 미국 은행들의 국채 매수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줘서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매수해주면 되죠. 그럼 국채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은행들이 아니라 관세 협상을 펼치는 국가들한테 매수를 강요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오늘 멤버십으로 다뤘습니다. 꼭 보세요. 오늘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트럼프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 요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그 원인을 중단하거나 안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국채금리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네? 그럼 이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직접 채권을 매수 안 하더라도 돈을 써서 채권을 매수하고 이럴 필요 없이.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국채금리 상승하는 이유 5가지 지금 단기적으로. 첫 번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야,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국채금리가 튀지. 국채금리 튀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두 번째, 엊그저께 미국의 20년물 경매 입찰 수요가 부진했죠. 이것도 어쩔 수 없어. 수요가 안 받쳐주는데 어떡해.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패스. 세 번째, 감세안이죠. 트럼프 정부가 감세안을 펼친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튄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감세안이 이번에 감세안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4조 달러를 증액한대. 연방정부 부채를. 야, 4조 달러를 어디서 조달할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라도 4조 달러를 조달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미국 국채 찍겠네. 국채 더 찍겠네. 그럼 국채금리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감세 정책을 안 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국채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세 정책은 못 그만둡니다. 감세 정책은 내년 11월달 중간선거 있죠? 거기에서 공화당이 이기려면 핵심 카드예요. 그럼 감세 정책은 없앨 수 없어. 패스.
아까 스티븐 미란이 뭐라 그래요? 달러는 우리 강세로 갈 겁니다. 약달러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한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한국이랑 환율 협상했대. 일본이랑 했대. 중국 위안화 가치를 올릴 거래 절상시킨대. 유럽도 했대.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내가 미국 국채 투자자야. 안 그래도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 빠져가지고 막 가격 하락해서 열받는데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환율 협상을 했대. 달러까지 약세로 빠져. 그러면 채권 가격에서도 가격 하락. 그리고 미국 국채 뭐예요? 달러죠. 환차손에서도 손실. 두 번 손실을 겪죠. 그럼 나는 미국 국채 던져야 돼요. 미국 국채 던지니까 달러가 더 약세로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야 스티븐 미란 야 미란이 너 빨리 나가서 너 보고서 안 한다고 얘기해. 우리 달러 강세로 가져간다 얘기해. 지금 환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쫄았잖아. 미국 국채 던지고 있잖아. 빨리 네가 얘기해. 그래서 얘기하면 나온 거죠. 그럼 이런 미란의 이런 언론 인터뷰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 강달러로 갑니다. 스탠스를 얘기를 해주는 게 뭐다? 트럼프 풋 국채 금리를 내려주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4개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하고 있네요. 마지막 뭔가요, 여러분들? 관세 협상이 되겠죠.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죠. 국채 금리가 튀잖아요. 이해되세요? 관세 협상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철회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국 다음으로 빠른 협상 국가를 발표하던가 이러면 국채금리 어떻게 된다? 장기채금리 떨어지겠죠. 철회는 힘들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90일 한 번 더 유예 아니면 뭐 30일 유예 아니면은 영국처럼 중요도가 낮은 국가를 영국 다음 협상됐습니다. 발표를 하는 거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구체적으로 그 상세안이 발표가 안 되더라도 장기채금리가 튀잖아요. 발표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시장을 막아주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얘네들. 여러분들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 협상 우리 성공적으로 협의했어요. 끝났습니다. 영국 다음 국가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또 튄다고 하면은 불안하면은 점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튄다 그러면 왜 트럼프 정부는 국채금리 튀는 거 가장 무서워해요. 채권 시장 흔들리는 게 가장 무섭다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일본의 지금 장기채 금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거의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죠.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지금 일본 재무성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0년물 40년물 국채 발행 축소하는 거 검토 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30년물 4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 뭐를 해왔죠? 미국의 국채를 사줬죠. 근데 그 국채 발행하는 걸 축소하는 걸 검토한대요. 그럼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어떻게 한다? 예전만큼 사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채 발행을 축소하면.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재무부가 일본이 예전만큼 못 사줘. 그럼 일본이 사주는 그 수요만큼 누군가한테 사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진짜 정 힘들면 지네들이 사줘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은행 규제를 풀던 아니면 다른 일본과 같은 국가와 협상을 해서 사달라고 하던 진짜 정 안 되면 연준이 사줘야죠. 매우 낮고 뭐 그럴 가능성은. 연준이 국채 사주는 거 뭐예요? 장기 국채. 이게 양적 완화잖아요. 돈 찍는 거. 여러분들. 팬데믹 때 연준이 양적 완화 장기채 매입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뿌려주잖아요. 이게 양적 완화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지금 어떻다 트럼프 정부는 국채 금리가 너무 높고 위기 상황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미국 트럼프 풋이 나올 가능성이 이번 주 다음 주 매우 높다. 여기다 한 가지 응용해볼까요, 여러분들? 6월 1일 날 EU 관세 저는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EU가 협상 없이 진짜 버티잖아요. 미국도 6월 1일 날 관세 이거 처리 안 할 거예요. 세게 나갈 겁니다. 6월 1일부터 실제로 관세 때릴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의 싸움이 길지는 않을 거다.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똥줄 타는 건 EU 쪽이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이 저는 긍정적으로 빨리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저는 안 준다고 봐요. 시즌이 끝났다. 지금 이미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넘었고 추세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틀어질 정도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미국과 EU가 통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